자, 명제 첫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좀 갖는 내용인데, 다른 단원과는 좀 달리 특히 이제 집합하고 명제는 어떤 수학적인 연산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를 통한 해석의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해석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 좀 인내심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잘못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답을 하게 되면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집합명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이해를 먼저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명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참거짓 판단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할 텐데 그 부분을 그나마 좀 편하게 할 거면 이제 집합을 가지고 집합을 도구 삼아서 물론 집합이 무조건 전지전능한 방법이 만능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합을 도구로 삼아서 명제를 해석하게 되면 좀 편할 때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집합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명제의 내용 정리를 좀 먼저 시작을 하면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문장입니다. 문장. 그런데 어떤 수학적으로 어떠한 문장을 명제라고 하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옳은 말만 명제라고 잘못 착각하기 쉬운데 거짓이 틀린 말도 명제입니다. 틀린 명제라고 해요. 맞다 틀리다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보고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1번 보면 601번에 기억보기가 1년은 313개월이다. 1년은 13개월이다. 그 다음에 밀은 x의 제곱은 1이다. 디귿 짝수인 소수는 없다. 그 다음에 리을에 2 더하기 3은 6이다. 미음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년은 13개월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틀리죠. 이 세상에 누구한테 이걸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얘는 틀리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거짓을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짓이라고 분명히, 근데 거짓은 보통 F라고 쓸 겁니다. F. 이렇게. false. 그래서 아무튼 이 문장은 확실한 거짓입니다. 따라서 얘는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인 명제예요. 그 다음 x의 제곱은 1입니까?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황에 따라서 x값이 1이면 맞을 테고요.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맞을 테지만 2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죠. 따라서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문장이죠. 따라서 얘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짝수인 소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짝수인 소수는 없다. 선생님이 짝수인 소수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하겠죠. 그럼 2라는 소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모두 다 틀리다고 하겠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명제입니다. 틀린 명제. 자, 2 더하기 3은 6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이렇게 2 더하기 3은 6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할 거죠. 따라서 얘도 틀린 명제입니다. 틀린 명제. 자, 오늘은 날씨가 좋다. 얘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날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나쁜 날씨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 날씨가 좋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탄문이라든지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어떤 의문문이라든지 그런 형태들은 명제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명제는 기억과 디귿과 리을 즉 참과 거짓을 명시할 수 있으면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니은에 좀 보면 니은은 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때 이러한 문장을 보고 우리가 명제는 아니지만 x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을 보고 특별하게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건을 표시할 때는 보통 뭐 p라든지 q라든지 그러니까 소문자 p라든지 소문자 q라든지 또는 px라든지 또는 qx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표시하는 형태가 보통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조건, 이 예를 들어서 니은만 보자면
니은만 보자면 니은의 조건을 해서 그냥 px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px가 자, x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얘는 지금 명제는 아닙니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하게 얘를 참으로 하는 그런 x값이 뭐가 있을까요? 얘를 참으로 하는 그런 x값, 즉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만족하는 x의 값, 그게 바로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죠, 그죠? 그 참으로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를 집합으로 하는 그러한 원소를 묶어놓은 집합을 우리가 특별하게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쓰니까요. P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 P를 써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조건의 형태, 명제는 아니지만 X값에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X값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참이 되는 놈만 모으는 집합을 보고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가면서 몇 개 나오는 어떤 그 기호라든지 아니면 형태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610번 보면 610번 진리 집합이 나오는데요. 전체 집합은 x바 x는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 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등등 해서 무한 집합이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x-3은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p나 또는 px라고 쓰기도 해요. 아무튼 이때 얘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x에서 3을 빼면 0이 됩니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x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겠고요. x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명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특별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값을 찾아봅시다. 1차 방정식이 x값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 x값 3이네요. 3. 이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하고 이 명제의 어떤 그 문자를 대부분 보통 많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라지피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617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이 명제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네요. 조건 X가 2 이상 5 미만이고 Q라고 하는 이 조건은 3X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특별하게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지 Q라고. 자, 그러면 일단은 P집합과 Q집합을 보여보면 2 이상 5 미만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값 다 모아보면 정수 중에서 1, 2, 3, 5, 6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요. 뭐가 있냐면 라지 P는 2, 3, 4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3초가 6 미만을 만족하는 X값은 3초가 6 미만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바로 무엇이 있으니까 4하고 5가 있겠네요. 그걸 라지 Q라고 하긴 했대요. 4하고 5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P 조건의 진리집합과 Q 조건의 진리집합 정도는 이제 구해놨는데 뭘 하라고 하냐면 요걸 하라고 합니다. P이고 Q라고 하는 이 조건. 즉 이제는 이 조건들끼리 무엇을 할 거냐면 짬뽕을 시킬 거예요. 합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명제와 어떤 명제, 단순한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끊어져 있는 단순 명제라고 할까요? 이 단순 명제들 이제는 뭘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밥을 먹었고 학교를 갔다라고 하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어떤 접속어라고 하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명제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이라고 하는 나는 밥을 먹었거나 또는 나는 학교를 갔거나 이 또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명제를 모으는 형태 아니면 나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다. 즉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엇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 즉 그 부정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제들을 자꾸 섞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이제 단순한 명제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명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막 합성을 해볼 겁니다. 합성 명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무튼 이 P2고 Q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즉 집합으로 따지면 P 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Q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는 것. 결국은 P하고 Q를 동시에 만족시키니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따라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4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은 결국은 P 집합과 P 조건의 지배 집합 P 집합과 Q 집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규모가 무엇입니까? 교집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명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명제를 그나마 해석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집합을 도구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조금 더. 그래서 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접속어는 결국은 집합을 따지자면 교집합을 뜻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집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 또는 Q라고 하는 이 P 조건 또는 Q 조건. 그러니까 P 조건이어도 괜찮고 또는 Q 조건이어도 괜찮아. 즉 X값 2 이상 5 미만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X값이 3 초과 6 미만이어도 괜찮아. 이 또는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즉 결국은 집합으로 따지자면 P 집합에도 괜찮고 또는 Q 집합에도 괜찮아. 즉 P와 Q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또는은 각각의 집합의 각각 진리 집합의 합집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오면 2, 3, 4, 5가 되겠죠. 이렇게. 다른 분들 여기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자면 무슨 집합이라고요? 교집합이라고요. 이 또는은 집합으로 따지자면 무슨 집합이라고요? 합집합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619번 새로운 기호가 좀 나왔으니까 619번 보면 전체 집합 U가 무엇으로 지금 정의 내려졌냐면 X가 X는 8의 양이었으니까 바로 쭉 원소 나누고 없을게요. 1, 2, 4, 8 그리고 나서 이 P라고 하는 이 조건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퀄 0이네요. 이때 1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2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고요. 4라고 한다면 4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8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는 조건이죠. 조건. 또는 P라든지 PX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이랬을 때 얘를 한번 볼게요. 얘의 진리 집합을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P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P집합은 2차 방정식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구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 풀란 뜻입니다. 여기가 1, 2, 4 이렇게 되니까 X-2, X-4가 되면서 이퀄 0죠. X값은 2하고 4가 이 집합의 이 2차 방정식 해래요. 즉 P집합은 2하고 4가 될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 P에 따라. 이 물결 무늬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물결 무늬는 뭐뭐가 한국어로 따지면 뭐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즉 P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고 이 기호 자체가 P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조건으로 따지면 P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퀄 0이고 요 놈이 0이 돼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이 돼야 된다죠. 그런데 그럼 not P는 무엇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지 말아라. 0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not P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가 똑같이 X-2, X-4가 0이 되어지 말아라 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2값하고 X값이 여기서 X값 2하고 X값 4가 나왔으면 여기서는 X가 2가 되지 말아라 X가 4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2가 되지 않고 4가 되지 않는 놈이니까 이 중에서 2하고 4가 아닌 놈이니까 결국은 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1하고 8이라고 볼 수 있겠죠. 1하고 8. 자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 not P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지금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집합으로 따지자면 P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P가 아닌. 따라서 P가 아니니까 P의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고요. 또는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고요. 이 not이라고 하는 것, not P,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P의 여집합을 뜻하는 그러한 그 집합의 규모와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명제가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명제 참거지까지 같이 하려다가 명제 참거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즉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방법. 특히 이제 선생님이 아직은 집합을 도구로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편하다고 했지만 아직은 오히려 선생님 집합의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순수하게 어떤 명제의 그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참거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선생님 다음 시간 한강에 이어서 몰아서 하도록 진행할게요.